전망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주식을 배우고 있는 김우연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2교시 과목은 수급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요즘 누가 대세야? 어디가 대세야? 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면 주식에서 대세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이라는 게 사는 사람 그리고 파는 사람을 확인해주는 지표인데요. 결국 주식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교시에서 범쌤과 함께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시세가 크게 날 종목들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입니다. 2교시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2교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인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수업입니다. 수급을 알아야 번다 과목 시간이고요. 범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네. 저희 수업 인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뜨거워진 거 맞나요? 요즘 그래요? 열기가 네. 너무 뜨거워요. 많은 학생분들이 확실히 같이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 학생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주말은 네. 좀 비가 와가지고 계속 맞아요. 방에 그쵸. 좀 있었는데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또 반갑습니다. 2교시 뭐 인기가 좀 많다라고 아직 체감은 받지는 못하지만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감사하고요. 자, 일단 오늘 증시를 뭐 보기 전에 뭐 좀 많이들 좀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또 이제 코로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감기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장도 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건지 또 오늘 저번 주에 이제 강했던 흐름이 살짝 또 소폭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급 강의를 하면서 시장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미 바닥에서 추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수급선, 제가 20주선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이탈되지 않고 또 외국인 강하게 수급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는 시그널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증시는 걱정 없이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장이 또 계속 올라갈 것이냐, 뭐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뭐 저번 주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쉬어갈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럴 때 이제 시장이 좀 쉬어갈 때 모든 이제 수급주들, 그러니까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서도 수급선 위에 또 다른 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시장이 떨어질 때도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그러니까 항상 수급선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지만 오늘 강의는 거기 안에서 추가적인 더 강한 선, 추세선을 설명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또 이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까지 있는지 강의와 종목들까지 함께 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런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범쌤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의 수급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강의를 오늘 특별한 강의를 좀 준비를 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고 그에 맞는 종목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서는 저희가 그동안 범쌤이 이런 종목의 수급이 강하니까 좀 집중해보세요라고 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지금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AS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순서 따라오면서 또 수급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그러면 저희 바로 출발을 좀 해볼까요? 네, 바로 출발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가 이제 특징주. 예, 특징주 이제 보는 순서잖아요. 네. 자, 그럼 수급이 들어온 특징주를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 지수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그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수를 볼 때 지금 시장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보는 선을 먼저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저는 일봉도 보지 않고요. 월봉도 일단 우선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주봉을 위주로 많이 보고 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차트 분석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차트 흐름을 보면 과거 우리가 2021년도 9월 달 안으로는 이 노란 선이 이제 주봉상에서 20주선인데 그 아래로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들어오고 나서는 갑자기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주봉인데 갑자기 올라간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딱 차트만 보더라도 과거와 패턴은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수급 패턴 이걸 이제 계속 강조드렸고 따르게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모양 있잖아요. 코스피의 요 그림과 똑같은 종목, 똑같은 업종 이 종목들만 잘 발굴하셔도요. 지금 시장은 수급주의 흐름이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누구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외국인의 수급으로 지금 추세를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주선만 봐라. 여기를 떨어지지 않고서는 다시 추세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고 이제 위쪽으로 좀 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20주선을 뚫은 종목들은 수급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강한 수급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이렇게 좀 패턴에서 오늘 좀 특징주 많은 종목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눈에 띄는 업종 중에 하나는 바로 화학주였고요. 화학주 안에서도 대형 화학주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 롯데 금호석유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최근 흐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2주 전에도 화학주들, LG화학 좀 올라가면서 맞아요. 좀 석유주들, 화학주들 좀 한번 눈여겨봅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주봉상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제 코스피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은 거를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차트도 깔끔하게 많은 이제 뭐 보주 지표 이런 거 다 삭제라기보다는 집중 있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이제 코스피에서도 차트에서도 딱 주봉상에서만 차트 흐름을 봅니다. 먼저 그리고 선도 많은 선들 필요 없이요. 20주선 이게 수급선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올릴 수 없는 선이다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아까 코스피 차트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럼 코스피와 좀 유사한 패턴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 2021년도 이때는 이제 5월이에요. 5월 달 이후로 계속 하방 추세를 이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2주 연속, 3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상에서 흐름이라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봉으로 내려와 보면요. 많이 이미 추세가 바닥에서 11만 원대에서 벌써 15만 원대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비슷하게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오늘 왜 이 종목을 좀 가져왔냐면 자 코스피 수급도 좀 들어왔지만 한번 이 종목의 수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면 오늘 금호석유가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왔죠. 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들도 최근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금호석유만 올라왔다 그러면 제가 업종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 않았는데 오늘 롯데케미칼도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바닥에서 오늘 7% 상승이 나왔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전년도 고점에서 이탈하고 나서 추세선을 이제서야 코스피 차트와 좀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적들이 화학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뭐 대한유화라든지 중소형 화학주? 중소형주도 그렇지 네. 다 실적들이 3분기가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워낙 그리고 경기 대표적으로 좀 민감주들이다 보니까 네네. 뭐 지금처럼 뭐 금리 오르고 뭐 코로나 고환율, 때문에 그쵸. 뭐 이런 상황, 네. 경기 침체 이런 거에는 너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환율이기도 한데다가 그쵸. 이제 경기 침체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네. 화학 업종들의 경기 침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좀 타격을 받는 업종인데 네. 지금 대한유화도 그렇고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런 대형 화학주들이 무슨 이유로 좀 올라가고 있냐라는 거죠. 약간 실적도 안 좋은데. 다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네. 이게 선반영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도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도 그쵸. 그런데도 네. 차트가 먼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먼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아직 개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경기 뉴스는 아직 들려오지가 않는데 네. 차트상에서 이미 바닥에서 먼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강의도 같이 할 텐데 거기에 부합하는 오늘 화학주도 이 비슷한 아직 올라가지 않은 화학주들이 오, 있더라고요. 네. 대형주들 지금 화학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철강주들 포스코 올라가면서 또 비철금속 풍산 얘기를 좀 맞아요. 해드렸지 네.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학주들, 대형 화학주들 올라갔으니까 중소형 화학주들도 이 차트 기법과 비슷한 종목을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강의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화학주들이 강하게 가고 있다는 게 제가 오늘 본 느낌, 그 수급주들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업종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자, 클래시스도 지금 차트 상에서도 20주선을 이게 주봉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차트를 깔끔하게 본다 그러면 바닥에서 이제 노란선 지수와 비슷하게 횡보하고 있고 바닥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제가 이걸 2주 전에도 이제 클래시스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맞아요. 클래시스가 지금 흐름이 좋아질 만한 이슈가 이제서야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차트는 그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 이제서야 지금 중국의 광군제 이슈와 그리고 네. 중국의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이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가 이제서야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미 2주 전에 봤는데 그렇죠. 범쌤이랑 같이 이 종목 이제 수급 제대로 들어왔다. 네네. 그때 범쌤이 항상 수급이 강한 종목을 찾으실 때 그 보는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건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수급선. 그쵸.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보던 종목이었어요. 네. 맞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클래시스만 예전에 이제 클래시스만 움직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좀 움직이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거든요. 긴가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전체가 좀 올라가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같이 엮일 수 있는 테마 업종들이 좀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LG생활건강 오늘 한 6%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오늘 시장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금요일도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아직 주봉상에서 수급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시스 또 수급선 20주선 위에 있는 그리고 종합주가 코스피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아직은 올라오진 못했으나 이 선 20주선이 돌파한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리오프닝 오늘 또 뭐 의류 업종들도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세일 수 있다라는 거를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강했던 섹터를 그럼 2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화학주였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섹터가 바로 리오프닝 리오프닝. 관련주 네. 중에서도 저희가 2주 전부터 봤던 클래시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너무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2가지 섹터는 저희가 그럼 좀 앞으로도 봐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범쌤? 일단 리오프닝 네. 생각보다 너무 오늘을 특징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네.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서 네. 이제 코로나 섹터들도 움직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중국 쪽에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중국 쪽에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또는 의류업 아니면 이제 항공 이런 쪽인데 아직 20주선 밑에 있는 업종들이 좀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네. 20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공략이 들어가도 될 오. 만한 강한 섹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요즘 저희 수업 시간에 범쌤이랑 보는 종목들이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요? LG화학도 미리 범쌤이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너무나 시세가 잘 갔고요.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계속해서 연이어 급등하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괜히 이렇게 범쌤과 수급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종목들이 수급이 이렇게 받쳐줘야지만 큰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도 범쌤이 수급이 굉장히 강하면서 앞으로 시세가 크게 날 게 예상이 되는 종목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수업도 집중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TV 생방송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족집게 과외를 통해서 범쌤이 수급이 강한 종목들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무료 족집게 과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11월 한 달 동안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쌤의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이 됩니다. 생방송 이외에 전용 소통방이 있는데요. 여기가 강의실입니다. 보충적으로 무료 과외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급이 강한 종목들 언제 매수 매도할 수 있는지 정확한 타점도 배워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라이브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쌤은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무료 족집게 과외를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우선 가장 지금 시장에서 센 종목들,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포착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패턴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맥접을 잡을 수 있는지 추가로 무료 족집게 과외에서 배워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종료되는 시간이 바로 10시 50분인데요. 저희가 수업이 종료되는 10시 50분까지만 불개미 무료 족집게 과외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모두 무료로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입니다. 앞으로 2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범쌤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급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이 클래스에 입장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됩니다. 입장 비밀번호 828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수업이 종료되는 10시 50분까지만 이 클래스에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범쌤의 무료 족집게 과외 수강 신청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요즘 특히 범쌤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셔야 합니다. 아래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어요.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입장 비밀번호 8282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10시 50분까지만 입장을 하고 그 뒤에는 들어오실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범쌤, 네. 11월 한 달 동안 모두 네. 무료로 이제 족집게 과외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저희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족집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뭐 들어오신 분들에게 뭐 따로 뭐 자료집을 준다 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과 비슷하게 올라간 종목들과 업종이 뭐가 있느냐, 또 다시 떨어지는 업종과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좀 발굴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과 또 종목들 리스트를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시장 보는 포인트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목들을 뭐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외국인의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초보분들이거나 또 이렇게 정리하실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어렵다, 좀 분석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족집게 강의에 같이 들으셔서 또 시장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범쌤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네.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막 네. 어려운 이론 이런 거보다는 종목 이야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족집게 과외에서도 수급이 강한 종목,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종목 이야기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검색해주시면 이 무료 족집게 과외 진행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입장 비밀번호는 8282번 걸려 있습니다. 10시 50분까지만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범쌤과 이제 계속 수급에 대한 공부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강의가 정말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수급 종목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네. 대비 강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수급선 돌파하는 종목들을 강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 이제 특정 주체,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뭔가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패턴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주춤하거나 이럴 때는 수급선 위에 있다 하더라도 쉬어가는 구간들은 충분히 나옵니다.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오늘처럼 이제 화학주처럼 갑자기 탁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뭔가 봤더니만 수급선 위에 있는 추세선까지 뚫은 종목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러니까 수급선 이후에 추세선까지 뚫는 업종과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보자. 이 강의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차트 이제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차트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너무 간단해요. 뭐가 없어요. 예, 없어요. 뭐 보조지표도 네. 없고 매물대도 없고 뭐 이래요. 근데 그만큼 정확도가 높고, 그러니까 다른 보조 지표를 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지표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보냐면요. 일단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너무 빠르게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일봉을 보면 너무 이게 차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봉상에서 차트 흐름을 보면요. 일단 봉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1년간의 기간이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을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 안에서 수급을 뚫지 못하는 선이 평균적으로 20주선은 개인들이 올릴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차트 흐름에서 좀 보여지죠? 한번 볼게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이평선에서 주봉선에서 이제 많은 라인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뭐 60주선, 120주선을 따로 키진 않고요. 5주선, 10주선, 20주선만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딱 선 3개만 주봉상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코스피에서 흐름을 본다 했을 때 전년도 8월 달 이후로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예, 우하향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좋으면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종목들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여기 안에서 공략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추세가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주봉상에서도 좀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수급선인 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자, 수급선은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아,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6개월 전, 7개월 전의 차트 흐름과 다르게 가고 있다. 뭔가 이제 저항이라든지 수급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종목들 발굴법을 제가 수급선 밑에 X선 돌파 기법, 거기서 돌파한 게 LG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종목들을 다 발굴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금호석유의 종목을 보니까요.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오. 분명 금호석 대환유화. 네, 대환유화. 네, 대환유화. 그럼 이게 오늘의 범쌤의 강의의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 네. 포인트인 거죠. 좋습니다. 자, 이게 주봉상에서 딱 흐름 봤을 때 그 추세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과거 2021년도 5월 달 이후로 20주선 아래에 있으니까 이 밑에서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세적으로
밑에 있다 보면 무조건 종목이 떨어졌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종목들을 볼 때 시장도 20주선을 대비해서 보면 좋은 거고요. 종목들도 20주선, 수급선을 말씀드렸죠. 수급선을 왜 본다? 개인들이 뚫을 수 없는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와야 이 20주선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이미 차트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막 필터를 할 필요가 없이 차트만 딱 봐도 아, 누가 사고 있고라는 게 대략적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뚫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좀 올라갈 것이냐 선을 하나 더 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게 오늘 범쌤의 새로운 무기입니까? 선이죠. 네, 그 선을 돌파하면 추급이 좀 더 네. 강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건데 네. 따로 뭐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네. 우리 또 주식 초보분들이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선만 키면 되는 겁니다. 그냥 차트에 있는 거를 저희가 범쌤처럼 따라만 하면 되는 네, 따라만 거죠? 하면 돼요. 저는 뭐 네네. 차트 뭐 따로 뭐 변형하지는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네.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라인 설정을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주봉상에서 이제 HTS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 하면 대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셔도 HTS 차트를 보시면 네. 5주선, 10주선, 20주선, 60주선, 120주선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세 개 선만 좀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쵸. 근데 추세를 좀 더 지금 시장에서 한번 더 본다 그러면 한 선 네. 정도는 더 켜도 될 것 같다. 60주선을 눌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선인가요? 범쌤? 네, 초록색 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이 만약에 이번 주에 좀 만약에 시장이 좀 빠진다. 네. 빠진다 그러면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추려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네. 60주선까지 뚫는다 그러면 네. 이거는 더 강한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진짜 강하다 네, 얘는. 진짜 강하다. 그러니까 60주라는 게 우리가 기간으로 보면 네. 1년이 우리 몇 주인 줄 아신가요? 우리? 1년? 네, 1년. 한 50주? 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맞아요? 네, 52주예요. 일주가. 네, 네. 52주인데 저 그냥 찍었어요. 네. 60주라고 하면 네. 한 1년하고 한 2개월 조금 안 되는 그쵸. 그런 기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위로 한번 당겨 보도록 할게요. 네. 잘 안 보이니까. 자, 60주선을 이 선을 뚫었다라는 거는 네. 지금 60주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대한 유아 차트인데 네. 대한 유아 사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수익권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범쌤? 이게 가격 평균이기 때문에 네. 60주 동안 안에 가격을 평균 내서 선을 그은 게 이제 60주선인 거거든요. 네. 그 가격을 뚫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 했을 때 60주 전부터 오늘까지 대한유아를 사신 분들이 네.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캔들이 네. 60주선 위에 있을 때를 말씀을 하시는 지금 거예요? 그러니까 60주선 저항 라인대를 네. 뚫었는데 이게 네. 가격 평균선이기 때문에 네. 60주선의 가격을 평균 낸 가격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15만 4천 원인 거예요. 근데 네. 1년 동안의 기간 본다 했을 때 대한유아를 지금 손실권이신 분들보다는 이제 네. 평균적으로 수익 구간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종목이라는 게 이제 손실 중이신 분들이 본전 오면 어떻게 합니까? 팔죠. 네. 그런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의 기간 본다 했을 때 매물대가 줄어든다는 거고 네. 수익 중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팔지 않고 더 끌고 가는 그런 추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주선인 거고 그게 네. 1년 평균선에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할 수 있는 선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년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1년 전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를 네.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 1년 전이라 그러면 약 한 요 시점인데 3,0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3,000포인트에서 지금 이때 당시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손실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삼성전자도 뭐 대부분 손실이고 뭐 카카오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다 손실권에 있으실 네. 텐데 이제 대한유아는 1년 평균선을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네. 먼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로 볼게요. 네. 자, 삼성전자는 20주선을 돌파를 했지만 아직 60주선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죠. 여기에 60주선인데 네. 좀 아직 캔들이 밑에 있네요. 선이 캔들이 밑에 있잖아요. 이 얘기는 즉슨
삼성전자를 지금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 중이신 분들보다는 손실권이신 분들이 더 많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삼성전자가 최근 지수랑 같이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했음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60주선이랑 조금은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손실인 분들이 조금 더 많다. 네, 아직은 네. 더 많고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네. 7만 전자, 6만 후반 전자, 아니면 7만 5천 원. 요 라인대에 좀 더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 라인대 오면 또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또 매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또 떨어지는 건가요?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지금 상태에서 이 선을 뚫었다라는 거는 네. 뭔가 강하다라는 거 뜻하라는 거거든요. 진짜 강한 거죠. 강하다라는 거. 네. 그러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아까 대한유화를 다시 한번 네. 뭐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최근에 올라오긴 했으나 네. 자, 카카오 종목을 보면 1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의 지금 평균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9만 원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 추세가 많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고 20주선이라고 하면 제가 4, 5개월 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 선도 아직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정말 강한 추세선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수급선 강의를 할 때 카카오 종목을 딱 이 차트 봤을 때 들어갈 종목이다 아니다. 딱 차트만 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은 아니라고 네, 말씀 많이 아직은 해주셨죠. 카카오 종목을 들어갈 단계가 네. 아니다라고 아. 계속 눈여겨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럼 대한유화의 파동을 한번 볼게요. 대한유화의 파동을 보니까 딱 차트 우리가 60주선을 추세적인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 선, 그러니까 60주선을 이탈한 시기가 2018년도 이탈하고 나서 네. 한 1년도 더 걸렸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 5월 달에 딱 요 선 한번 척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요 60주선 돌파. 요 선 흐름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돌파하고 나서 추세가 어떻게 됐냐면 쫙 올라갔어요. 쫙 네. 주봉이에요. 일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봉이기 때문에 엄청나 긴 기간이에요. 2020년 4월 달보다 그리고 2021년 2월 달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다. 이게 포인트인 거고 반대로 단기적인 추세는 당연히 수급선 이탈 라인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더 큰 추세 라인 60주선 이탈하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또 1년 넘게 또 행보한 그렇네요. 밑에도 흐름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시장도 떨어졌고 대한유의 실적 보도록 할게요. 대한유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역시 안 지금 좋겠죠? 1분기 실적도 적자, 2분기 적자, 지금 3분기 적자 나왔고 4분기도 적자 예상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1분기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실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유망한 종목이라 볼 수는 없는 그쵸.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교씨는 무슨 강의죠? 수급이요. 수급 네. 강의잖아요. 네. 지금 단기간에 돈이 들어오는 업종. 그러니까 실적과 업황과 뭐 환율 뭐 이런 거 다 배제시켜 놓고 차트선 하나 네. 그리고 외국인 수급선 하나 음. 이것만 보면 지금 어떤 업종들이 먼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선입관 없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한유화만 이렇게 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금호석유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유화는 시가총액 1조 기업이고요. 금호석유는 4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커요. 자, 근데 20주선은 이미 언제 돌파를 했냐면 10월 31일 날 기점으로서 이미 돌파를 했는데 네. 지금 오늘 월요일 기점으로 해서 수급선 이후에 추세선 60주선 돌파한 거 좀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죠? 네. 그러면 지금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예요. 금호석유도 전년도 19년도 이후에 추세 하락하고 나서 수급선 이후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60주선 돌파한 시점이 7월 달인데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범쌤 대환유화랑 차트가 거의 비슷한 것 비슷하죠. 같은데요? 네. 근데 삼성전자보다 지금 강하죠. 그렇죠. 카카오보다 강하죠. 네. 그리고 물론 지금 제일 강한 거는 2차 전지 업종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좀 올라가는 흐름 보니까 LG화학도 60주선 이탈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제가 60주선 강의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20주선만 배웠어요. 그 20주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LG화 화학 업종들이 LG화학의 기점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았지 네.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 거니까요. LG화학이 60주선을 뚫었으니까 네. 그 다른 대형주들이 좀 따라간 거 아닌가. 오. 이렇게 좀 연관선 지어서 네.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에서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 LG 엔솔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삼성 SDI는 대형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 SDI는 무려 언제 다시 20주선을 돌파를 했냐면요. 차트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좀 잘 보이게끔 네. 이렇게 해볼게요. 이미 20주선은 10월 달 중순부터 이미 뚫었고요. 이미 뚫었고 60주선도 이미 10월 17일 날 뚫으면서 지금 추세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이 지금은 강한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지금 말씀드리라는 거는 그러면 대한유화도 강하고 금호석유도 강한 거를 우리가 차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수급 강의 2교시를 하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말한 부분 중 하나가 수급의 연관선, 테마적인 흐름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 처음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막 영상들 막 띄우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 설명을 수급을 알아야 번다 이것도 있긴 하지만 네. 테마 뽀개기 범 선생, 범프로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같이 있어요. 테마를 엮일 수 이게 네. 엮기가 좀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예, 있어요. 근데 네. 대한민국 증시시장은 좀 유행에 좀 민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삼성 SDI 가면 삼성 SDI에게 협력하는 뭐 협력사라든지 삼성 SDI처럼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협력사라든지 그런 관계사라든지 갑자기 급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만 일단 보고 삼성 SDI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 SDI 차트 흐름에서 먼저 올라가는 게 수급이 강해요. 근데 우리가 화학주들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중소형주들도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신흥 SEC라는 종목이 삼성 SDI 관련주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60주선을 돌파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범쌤, 네. 20주선은 뚫었잖아요. 네, 20주선은 뚫었죠. 네. 그러면 제가 저번 주까지 강의했던 포인트에서는 이 종목이 이미 부합이 됐었어요. 그쵸. 그죠? 바닥에서도 X선이 나왔었죠. X선이 나오고 삼성 SDI에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이에요. 아직 60주선을 뚫지 못했어요. 그러면 뒤늦게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초보자분들 관점에서는 대형주를 먼저 보고 60주선이 올라가는 대형주를 보고 삼성 SDI에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반등이 나왔냐면 무려 여기서 이제 121선을 뚫고 무려 7%로 반등이 나왔고 네. 상신 EDP라는 종목도 오늘 무려 16%나 올라갔어요. 똑같이 삼성 SDI의 관계사로서 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미 60주선도 뚫었고 20주선도 이미 뚫은 상태에서 밑에 X선까지도 나와 있네요. 그럼 충분히 바닥도 다졌고 추세가 돌파했다는 거 이게 주봉입니다. 저번 주 언제 월요일 날 이미 우리가 종목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화학주들도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자, 화학주 말고 네. 지금 아까 LG화학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LG화학이 먼저 올라갔어요. LG화학이 60주선을 10월 31일 기점으로서 이미 60주선을 뚫었고요. 오늘 뚫었던 게 금호석유. 자, 금호석유가 오늘 기준으로서 60주선을 뚫었고요. 그리고 또 뚫은 게 대환유화. 대환유화도 60주선을 뚫었고요. 그리고 또 대형주. 아직 60주선을 뚫지 않았는데 오늘 롯데케미칼이요. 저번 주에 20주선을 뚫고 오늘 60주선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연관돼서 화학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수급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 네. 자, 지금 수급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업 분석을 보면요. 어이구, 3분기에 이미 적자예요. 그러면 적자 흐름만 보고는 지금 이 업종 자체가 엄청나게 유망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수급만 본다 했을 때는 어느 섹터보다 지금 화학주를 꼭 보셔야 될 시기예요. 지금 당장 요번 주에 화학주들을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화학주들을 꼭 봐야 될 시기가 지금 시그널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 흐름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20주선을 뚫으면서 60주선 터치 못했고요. SK하이닉스도 20주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은 강하게 가고 있고 삼성 SDI도 너무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올라오는 섹터들은 거의 없어요. 추세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물론 이제 바닥에서 점핑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봉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이미 많이 추세가 올랐어요. 전년도부터 많이 올라간 상태인 네. 거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도 지금 60주선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여서 2차 전지 업종을 지금 시장과 부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 시장 얘기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차트와 똑같은 코스피와 똑같은 그림의 업종과 종목들만 잘 찾으실 줄 알아도 이게 수급주를 잘 찾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60주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업종들이 뭐냐 이거를 지금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오. 제가 이번 주 이제 쪽집게 강의를 하는데 네. 또 이제 60주를 돌파하는 업종들 네. 리스트도 이것도 공개를 같이 해주시나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범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의 핵심은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은 네. 20주선이라고 불렸던 수급선 위에 일단 캔들이 있으면은 네. 그거는 추세가 강한 종목이다라고 배웠는데 네. 오늘은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더해져가지고 네. 60주선까지 돌파를 하면은 이 종목은 정말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대형 업종을 보셔야 돼요. 업종을 테마를 보면서 네, 종목을? 업종, 그러니까 네. 대형주를 먼저 보시고, 네. 그러니까 LG 엔솔과 삼성 SDI가 같기 때문에 네. 오늘 에코프로미 BM 종목이 올라갔다, 상신 네. EDP 종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네. 이제 화학주들도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중소의 화학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네. 범쌤, 네. 이거는 제가 학생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화학 섹터가 어쨌든 범쌤은 뭐 이번 주 다음 주 시세가 조금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데 네네.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차트도 뭔가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은 그 중에서 네. 하나 고르자면 네. 제가 감신주 아까 정리할 때 네. 잠시 후에 강의 끝나고 좀 말씀드릴게요. 강의 끝나고요. 강의 끝나고 강의 네. 끝나고 거기서 이제 네. 종목들 리뷰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화학주 얘기하면서 제가 이 종목 봐도 된다. 한 종목만 딱 꼽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밀당?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종목. 저희가 네. 오늘 이제 강의 핵심은 네. 어쨌든 20주선뿐만 아니라 60주선까지 보면서 조금 더 수급이 강할 종목들을 찾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고요. 거기에 지금 범쌤이 가장 유망하게 보는 섹터는 화학주였습니다. 화학주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제일 유망하게 봐야 하는지는 범쌤이 잠시 후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처럼 범쌤이 지금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이제 봐야 하고 어떤 섹터에 봐야 한다. 결국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TV에서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족집게 과외를 통해서 조금 더 또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불개미 범프로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되고 있는 이 오픈 채팅방, 여기가 바로 강의실입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요. 8282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모두 무료로 족집게 과외가 진행된다는 점, 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자세하게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범쌤, 그러면 저희가 강의 들어봤고 이제 네. 그동안 이제 저희 수업에서 네. 관심 종목들 많이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AS를 좀 해주신다고 들었고 거기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등장을 하는 거죠. 네네네. 화학주 중 화학주. 원탑. 네, 좋아요. 일단 뭐 A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이제 제약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다시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 한번 보면요. 자, 신풍제약 제가 이거 뭐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최근 다시 이제 20주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약주에서 탑픽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렸는데 셀트리온은 오늘 아쉽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아직 20주선을 지키고 있고 또 수급선 이후에 추세선도 60주선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아직 뭐 셀트리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8만 원 자리가 이탈되지만 않으면 네. 아직 추세 언제든 뜰 수 있는 오. 수급선과 추세선 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AS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오, 하겠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요. 20주선 돌파한 종목이다.
오늘도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60주선도 돌파를 했네요. 제가 이제 철강주 가다 보니까 비철금속 꼭 보셔라.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게 풍산이었습니다. 풍산, 네. 자, 풍산이 저번 주의 흐름이 무려 제가 이제 월화에 말씀드리고 났는데 10%가 넘게 올랐어요. 맞아요. 10%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60주선 돌파 말랑하고 있어요. 돌파하면 더 갈 것 같습니다. 좀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번 또 말씀드렸던 NC소프트. 자, 게임주에서는 가장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말하고 나서 이미 수급선 돌파하고 나서 지금 60주선 간당만당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주가 약하기 때문에 오늘 밀렸고 여기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소형주 넵튠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넵튠 종목도 지금 수급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이탈되는 자리 지금 이제 수급선 왔다 갔다 하는 자리라서 뭐 크게 아직 뭐 흔들릴 자리는 아닌데 만약에 12,0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좀 추세에 깨질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입니다. 오, 대한유화. 대한유화는 대한유화? 아닌데 네. 대한유화를 보고 네. 떠오르는 중소기업이 있었어요. 오, 바로 어떤 거요?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네, 송원산업은 실적이 좀 괜찮거든요. 실적이 네. 괜찮은데 코스피 종목이에요. 올해 3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인데요. 바닥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X선 X선. 나왔죠. 20주선 나왔죠. 근데 60주선만 못 들었어요. 근데 네. 아까 대환유화와 금호석유는 돌파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포스코가 똑같은 거예요. 포스코를 보고 풍산을 선택한 것처럼 네. 중소형주를 선택한 것처럼 화학주 안에서도 바닥에서 X선을 만들면서 20주선 돌파를 했는데 네. 아직 60주선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이 있다고 하면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네. 그 안에서 송원사업을 봤고요. 오. 지금 이제 수급을 봐도 네. 외국인 기관들이 또 쌍끌이 수급이 쌍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화학주가 이번 주에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흐름 패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다시 수급선이 이탈되는 자리와 제가 또 이제 W 자리 이런 것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네. W의 저점 자리 이게 차트가 조금 잘 보여서 요 선 라인대로 할게요. 네. 17,600원 자리 좀 타이트하게 본다 그러면 18,000원 정도면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급선 위에 아주 강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리고- 오늘의 그러면 관심 종목은 손원산업이었고 네. 네. 그리고 또 한 점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저번에 자동차 업종들도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네. 주봉상에서 지금 60주선과 20주선 돌파했더라고요. 이것도 대형주의 맥락인 거거든요.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도 이렇게 뚫을 수 있지 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S&T 모티브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20주선 위에 있는데 60주선 지금 돌파 말랑하는 수급 주기도 하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 종목인데 이제 돌파가 될랑말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저점 라인대입 자, 요 라인대 43,500원 자리가 이탈되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종목인데 뭐 자세한 네. 부분은 또 이렇게 소통방 오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관심주가 두 개가 나왔어요. 네. 송원산업과 S&T 모티브. 모티브였습니다. 네, 이 두 자동차와 가지도 화학. 네. 자동차와 화학 네. 이 두 가지도 계속해서 범쌤이 수업 시간에 저희 또 이제 흐름을 봐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범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수업 시간이 맨날 너무 짧잖아요. 뒤에 가지고 거의 뭐 랩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래퍼였어요. 네. 근데 저희가 범쌤이 또 다 알려주지 못한 이야기들은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바로 무료 족집게 과외를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비밀번호 8282번이고요. 이쪽으로 범쌤이 진행하시는 11월 한 달 동안 무료로 진행됩니다. 족집게 과외도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범쌤과는 내일 또 만날 거니까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오늘 또 수업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유쾌하게 진행됐던 월요일 2교시 수업이었습니다. 저희는요, 푹 쉬고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